이번 시간에는 외부 참조 부착, 유사 선택, 신속 선택 등 도면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유틸리티 명령어를 설명합니다. Attach, divide, measure, wipe out, properties, overkill, match properties, list, purge, area, measure, gem, boundary, rename. 유틸리티 명령어들입니다. 외부 참조 부착 X어태치인데요. X어태치인데 단축키가 XA입니다. 네, XA만 이렇게 치면 돼요. 자, 이렇게 치면 이와 같이 참조 파일 선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일 유형을 보면 DWG만 외부 참조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안 되고요. DWG를 현재 DWG에 참조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열기 누르면 외부 참조 부착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부착으로 바꾸는데 경로는 상대에 있고 절대가 있는데 상대 경로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축척은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냥 삽입을 한 다음에 너무 크면은 스케일 명령 써서 축소하면 되고 작으면 확대하면 돼요. 뭐 자기가 확실하게 축척을 얼마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뭐 잘 모르면 그냥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3조 부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어태치로 한번 해볼게요. ATT ACH 이렇게 X 어태치. 자, 그러면 파일 유형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DWG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 파일도 바꿀 수 있고, 뭐 PD 파일, 뭐 그냥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파일로 한번 갖고 볼게요. 이미지 파일로 갖고 와서 이 사진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누르면 또 이미지 부착할 수 있는 여기 창이 떠요. 여기서 90도.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누르습니다.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이미지 부착된 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요 크기 조절점에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끌어서 원하는 위치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외부 참조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DWG를 외부 참조로 갖고 왔고 이것은 이미지를 외부 참조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도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그림판이라는 거 있죠. 그림판. 자, 우선 그림판이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깔려 있으니까 이걸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한번 열어 볼게요. 열기. 지금 그림판으로 불러왔는데 이 그림판에 있는 것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뭐 사각형으로 선택, 뭐 모두 선택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각형으로 선택해도 되고 자유형으로 선택해도 되는데 이 그림을 통으로 갖고 오겠다. 그러면 모두 선택. 단축키는 컨트롤 A 이렇게 눌러도 돼요. 여기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캐드로 와요. 캐드로 온 다음에 컨트롤 V.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그림이 딱 들어와요. 여기 와서 이제 나는 컨트롤 A 눌렀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사각형으로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죠. 잡은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캐드에 와서 컨트롤 V. 그리고 딱 붙여놓으면 딱 들어가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는 다 알죠. 그걸로 이미지를 캐드로 갖고 오는 경우는. 자, 이번에는 그거 말고 뭐 엑셀 아래 한글 뭐 이런 것을 여기다가 캐드에다가 OLE로 한번 집어넣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IO입니다. IO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객체 삽입이라고 나오죠. 기존에 있는 파일을 갖고 올 때는 파일로부터 만들기. 그리고 파일로 만들기를 체크하고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갖고 오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엑셀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열기 누른 다음에 여기서 확인 누르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엑셀이 구동되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엑셀이 왔죠. 엑셀 파일을 OLE로 해서 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는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크기 조절점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크기도 조절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동이 가능한데 이제 이동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잘 안 움직이면 무브로 쓰면 돼요. 무브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데다 갖다 놓고요.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 그런데 요 엑셀로 OLE로 바꿨는데 이걸 수정하고 싶잖아. 근데 지금 OLE로 가면 이 파일이 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로 가서 수정해서 수정한 것을 이쪽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그 파일을 딱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에서 OLE라고 있거든요. OLE 열기 딱 누르면 이거하고 연결되는 엑셀 파일이 이렇게 딱 열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요 제목도 수정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도 수정했어. 그 다음에 이놈을 착 닫으면 이렇게 바뀌어져서 업데이트가 돼. 아래 한글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아래 한글도 해도 돼요. 자, IO 이렇게 친 다음에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컴원피스, 패키지, 워드, 패스문더, 그림판 뭐 어지간한 거 다 있죠. 아래 한글 있으면 불러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한컴원피스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떠올라오냐면 아래 한글이 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블로그 파일로 가지고 오면 되고 없으면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글씨체도 바꾸고 자, 이렇게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한 다음에 뭐 여기서 저장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놈을 탁 닫으면 이렇게 와요. 맞지? 아래 한글 내용이 다 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을 딱 선택해가지고 뭐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또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뭐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이놈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자. 이렇게. 자, 수정을 한다 그러면 이놈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OLE 열기. 그러면 이거가 연결된 아래 한글이 딱 떠올라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했어. 수정을 한 다음에 이놈을 창을 딱 닫으면 이렇게 업데이트 돼서 다 와버려요. 여기 DWG 파일, 요 그림 파일 이것은 현재 어떻게 갖고 왔냐면 외부 참조로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 참조로 갖고 왔으면 경로라든지 뭐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외부 참조 관리자가 있습니다. 외부 참조 관리자가 명령어는 XREF고요. 그래서 XR만 쳐도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외부 참조 관리자, 외부 참조 창이 뜹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쭉 갖고 온 것 중에서 외부 참조는 뭐예요? 요 그림파고 요거만 이렇게 두 개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것은 뭐냐? OLE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은 외부 참조만 관리하는 도구예요. 알았죠? XREF. XR만 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가져가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 외부 참조 관리 창에서 요 좌측 상단에 요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면 DWG 부착, 이미지 부착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명령어로 해도 되지만 XREF 외부 참조 창에서도 어떻게 돼요? DWG 이미지 이런 걸 다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 뭐 어태치란 명령 몰라도 이거 하나만 다 해결되지. 거기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부착이다. 그러면 이미지 부착에서
요 마스코트를 한번 갖고 보겠다. 그러면 열기 누르면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삽입점 지정, 그 다음에 비율, 이게 굉장히 크네요. 한 0.5로. 그래서 이렇게 마스코트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마스코트를 눌렀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 참조 이름과 파일 크기, 그 다음에 경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외부 참조 관리자에서 이 파일 이름, 지금 참조로 갖고 온 거 이겁니다. 이것을 거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키, 여기 보면 결합이라고 있어요. 결합을 탁 누르면 이렇게 외부 참조 언더레이 결합해서 결합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확인을 탁 누르면 이렇게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결합을 딱 시켜버리면 외부 참조 관리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아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외부 참조로 연결된 것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면서 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파일하고 외부 참조로 갖고 온 것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블록으로 묶여져 있지만 이놈을 분해해서 편집이 다 가능한 거죠. 외부 참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참조된 거, 마스코트하고 이제 이거 그림이 있는데, 요것을 갖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스코트를 삭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름이 남아있고 이렇게 느낌표가 남아있죠. 이게 뭐냐면 참조는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지금 원본이 없어졌다는 거죠.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의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분리가 되면서 없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책 표지인데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분리 딱 누르면 없어져요. 이게 바로 참조된 도면의 블록으로 가져오는 거, 결합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점. 우리가 화면에다가 점을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점을 찍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종이에다 뭘 작업할 때도 이렇게 표시하지. 점 찍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도면 작업할 때 점을 찍을 때는 점의 스타일을 먼저 바꿔놓고 점을 찍어야 돼. 그러면 점이 보여. 점의 모양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점 스타일을 바꿔놓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 점 스타일을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점을 활용을 하려면 점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DDP 타입인데요. 단축키는 P 타입이라고 치면 돼요. TYP 이렇게 치면 돼요. 이 점 스타일 기본값은 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네 번째 X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점 스타일 바뀐 상태고요. 내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고 싶다. 그러면 점 명령은 포인트입니다. P5라고 치면 돼요. P5하고 어떤 점을 딱 찍으면 이게 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점이에요. X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점이에요. 등분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등분할. 등분이라는 것은 어떤 길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 해가지고 요 길이를 200이라고 하겠습니다. 200대는 선을 하나 딱 그리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나는 5등분 하고 싶어. 등분할, 디바이더라는 명령을 쓰면 일정한 간격으로 딱 이 객체를 분할을 해줘요. 분할해주는데 어떻게 되냐? 분할하는 위치를 점으로 찍어줘. div, d 이렇게 쳐도 되고 div만 쳐도 돼요. div 딱 친 다음에 등분할 객체를 선택하고 몇 등분 할 거냐? 나는 5등분 하겠다. 5하고 엔터. 그러면 그 길이에 5등분해서 어떻게 돼? 점이 찍히죠. 근데 아까 그 점 스타일 안 바꿨으면 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내가 분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자, 이번에는 요 점하고 이 점하고 선을 연결하고 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라인 해가지고요. 라인에서 이렇게 여기를 찍을 수가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런데 여기서 점을 객체 스냅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점 객체 스냅. 점을 스냅하는 거죠. 그건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그게 뭐냐면 로드라는 거예요. 로드. 여기서 노드가 점을 객체 스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노드 나와요. 이때 딱 찍으면 점을 객체 스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마우스 오른쪽키 노드. 그리고 탁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키 노드. 그리고 딱 클릭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선을 임의로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런데 요 길이를 길이로 분할하려고 그래요. 요 길이를 30씩 나누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30씩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 끝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 임의로 그렸으니까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30씩 해가지고 나머지가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돼요? 왼쪽이 남을 수도 있겠지. M리입니다. 감축해 M리, 길이 분할 M리 이렇게 친 다음에 길이 분할 객체 선택할 때 이쪽부터 길이 분할하려면 이쪽을 클릭하면 되고, 이쪽부터 길이 분할하려면 이쪽을 클릭하면 돼요. 이쪽부터 길이 분할하려면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 얼마로 하겠냐? 난 30 정도씩 하겠다. 30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30씩 나눠지고 나머지 여기에 남는 거예요. 주석에 표식에 가면 객체 가리기라고 있어요. 객체 가리기에서 내가 가리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잡고,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그 부분이 가리는 거지. 그리고 필요 없으면 이것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딱 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가리는 거, 안 보이게. 그게 객체 가리기입니다. 특성창에서 그 객체의 특성도 알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해.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이렇게 특성창이 나오고,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그 객체에 대한 정보가 딱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변경도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선의 가중치를 주고 싶어. 선의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0.5mm다. 그 다음에 뭐 색상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바뀌어졌는데 0.5인데 가중치 그냥 가늘게 보이죠? 요것은 여기 그 상태 막대에서 선 가중치 표시라고 있어요. 그걸 키야지 이렇게 보입니다. 선의 가중치 표시가 상태 막대 안 보이면 사용자화에 가서 선의 가중치라는 것이 앞에 이거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체크를 하면 상태 막대에 선 가중치 표시 버튼이 생기고, 이놈을 눌러주면 이렇게 가중치가 표시가 됩니다. 어떤 객체의 특성을 알고 변경하고 뭐 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숫자 1, 컨트롤 1로 다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컨트롤 숫자 1은 특성창이고, 컨트롤 숫자 2는 디자인 센터고, 컨트롤 숫자 3은 도구 팔레트고, 많이 쓰는 것들이 1, 2, 3에 다 배치되어 있죠. 중복 객체 삭제라는 게 있어요. 오버킬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선을 그리고 라인 해가지고 선을 거기다 또 하나 그려요. 이렇게 더 길게 그리면 선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길게 그렸기 때문에 이 선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로 보이는데 두 개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선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긴 선을 선택했는데 또 작은 선택은 선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짧은 선을 그리고 그의 긴 선을 그렸기 때문에 딱 선택하면 지금 분명히 이중선인데 이게 안에 있는 선이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상태 막대에 보면 선택순환 켜기 끄기 보이죠? 그걸 킨 상태에서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좀 다르게 보여요.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객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중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객체를 보면 조준창 오른쪽에 뭐가 보이죠?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선이 지금 현재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것은 긴 선이고 이건 짧은 선이야. 그래서 이것을 딱 선택하면 지금 긴 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짧은 선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딜리트를 눌러가지고 지울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 이중선을 선택을 해서 지우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렸습니다. 심지어 이게 이중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순환이라는 것을 키고 마우스 포인터를 그 객체가 다 갖다 놓으면 십자선에 어떤 뭔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중복된 선, 중복된 객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한꺼번에 중복된 선을 없애는 명령이 오버킬입니다. OVR KILL 이렇게 오버킬을 이렇게 치입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이게 나오고요. 중복 선택 객체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기본값으로 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삭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삭제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선택순환 켜기 상태에서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생각 안 나면 여기서 선택순환 켜기를 킨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 일치라는 게 있어요. 매치 프로퍼티즈인데요. 매치시킨다. 그럼 일치시킨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객체를 선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특성창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색상을 선홍색으로 하고 가중치를 0.5mm로 하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더 굵게 0.7mm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객체의 특성과 이 객체의 특성은 다르죠. 이제 객체 특성이라는 것은 뭐 선의 종류, 선의 색깔, 뭐 선의 뭐 가중치, 투명도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하고 이것을 일치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일치시키는 것이 조금 이 선홍색 있고 하늘색 있는데 이것을 하늘색, 이거하고 똑같은 특성으로 바꾸어야 될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것을 이거하고 똑같이 특성을 맞춰야 될 경우도 있겠지. 예,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특성 일치를 쓰면 굉장히 편해요. 일일이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특성 창에서 여기서 바꿀 필요 없이 특성 일치 명령을 쓰면 아주 편합니다. 단축키는 MA입니다. MA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 보면 원본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원본이 이거야. 이게 하늘색을 선홍색으로 바꾸려고 그래. 이걸 선택을 해. 그럼 마우스 끝에 뭐가 따라다니냐면 붓이 따라다녀요. 붓 모양.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바뀌져 버려요. 이게 특성이 어떻게 돼? 이거하고 어떻게 돼? 일치되는 거지. 레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어 매치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길이를 알거나 길이라든지 좌표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 객체의 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명령을 일일이 다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객체의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치냐면 리스트라고 치는 거죠. 이렇게 객체 선택한 다음에 LIST 리스트라고 치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색상은 무슨 색이고 선 종류는 뭐고 선의 가중치는 얼마고 시작점 좌표값 이런 식으로 그 객체의 정보가 나오죠. 특성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객체를 딱 선택하면 여기에 다 보이지.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할 때도 그래요. 거리를 측정할 때 DIST 이렇게 치고 요 두 점을 찍으면 거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거리 측정할 때는 DIST, DI만 쳐도 돼요. 그런데 요걸 측정하면 사실 여기에도 어떻게 돼? 길이가 나오지. 이렇게 특성창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령어 이렇게 쳐도 되지만 특성창에서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특성창을 사용을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ID라고 해요. ID 이렇게 치면 그 내가 찍은 점의 좌표값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 선의 끝점이다 그러면 여기 좌표값이 요 특성창에서 요 좌표값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좌표값을 알고자 할 때 ID 이렇게 치고
어떤 점을 클릭하면 좌표값이 여기 나옵니다. x값이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소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네, 퍼지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퍼지. 지난번에 내가 블록으로 이렇게 심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와서 심벌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보면 이 시퀀스를 그렸어요. 그런데 사실 심벌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를 쓰겠죠. 다 쓸 일은 없지. 내가 블록 심벌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면 내가 쓴 게 있고 안 쓴 게 있어. 그러면 안 쓴 것도 저장을 하면 그것도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파일 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는 내가 작업을 하면 할수록 파일 용량이 커져. 왜 그러냐면 쓰든 안 쓰든 가지고 오기만 하면 메모리를 차지하니까. 용량을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레이어 같은 것도 그래요. 레이어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막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만들었는데 일부만 쓰는 거야. 그러면 안 쓰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용량을 차지하고요. 선 종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캐드를 작업을 하면서 설정한 것들이 있어. 레이어, 선 종류,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 블럭 이런 것들을 계속 설정을 해서 내가 작업을 하면 쓰든 안 쓰든 간에 그게 용량으로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자꾸 커지죠. 그리고 이제 커진 상태에서 뭐 그냥 놔도 되겠지만 용량이 크니까, 그리고 캐드는 용량이 커지면 아무래도 불러오는 속도, 저장하는 속도, 용량도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 완료가 됐으면, 다 작업이 다 됐으면 안 쓰는 것은 제거를 시켜버리면 이것이 그 파일이 최적화돼서 용량이 작아지는 상태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그 캐드 파일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쓰는 것은 놔두고 안 쓰는 것을 용량에서 제거를 시키는 거죠. 작업이 다 완료됐을 때 하는 거예요. 저장하기 전에 완료했을 때. 퍼지에서 PU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소거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선택해서 문자 스타일 안 쓰는 거 제거시킬 수도 있고, 블럭 안 쓰는 거 제거시킬 수도 있고, 쓰고 있는 것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손볼 것이 없고 이제 거의 다 완성된 거다라고 하면은 모든 항목을 체크를 한 다음에 선택한 항목 소거 이렇게 눌러도 모두 소거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항목 모두 소거 누르면, 모두 누르고 닫기 누르면 안 쓰는 그런 걸 있잖아요. 그 설정한 것들이 싹 제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파일이 최적화가 돼요. 그리고 용량이 줄어듭니다. 면적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하면 돼요. 사각형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면적이 있다고 가정해봐. 에리어입니다. AREA 이렇게 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AREA라고 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찍어 나갑니다. 부석점을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찍으면 되긴 하겠지. 그리고 다 됐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엔터 치면 여기에 면적과 영역이라는 게 면적입니다. 둘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면적은 제곱미리예요. 제곱미리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제곱미터로 바꿔야죠. 제곱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면적 어떻게 구해요? 이런 것도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명령 갖고는 이게 안 되지.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뭘 가지고 할 수 있냐면 이 경계, 바운다리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게 가능해요. 바운다리. 그래, 바운다리를 만들어 놓고 이 특성창에서 면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꽉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으면
BO라고 쳐요. 바운다리 BO. 한 다음에 경계 작성에 점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점 선택을 딱 선택한 다음에 요 가운데 이 영역을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운다리를 다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고 여기서 엔터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됩니다. 객체도 된 상태에서 여기 특성창에 보면 면적이 나와요. 면적이 딱 계산돼서 나오죠. 거리 길이까지. 자, 이 바운다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중선으로 그려집니다. 이중선으로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운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면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면적을 계산한다면 지워도 상관없고요. 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사각형을 예를 들어서 RC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가운데 들어가는 사각형 있잖아요. 요 면적을 구하려고 그래요. BO라고 쳐요. 바운다리 BO라고 치고 점 선택한 다음에 요 가운데를 딱 클릭을 해야죠. 클릭을 하고 엔터 치면 이것이 이 바운다리가 이렇게 객체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버립니다. 묶여지고 이걸 선택한 상태 여기 특성창에 보면 면적과 길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자, 어떤 객체가 중간에 지금 이 안에 있는 면적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바운다리 꽂고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 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객체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여기서 분리해서 객체를 일단 숨겨. 객체를 숨긴 다음에 바운다리 BO를 치고 점 선택으로 가운데를 딱 클릭하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바운다리에서 만들어진 객체를 선택하면 특성창에서 면적과 길이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잡아 빼면 빠져 이렇게 폴리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워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선이 있었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분리해서 객체 분리 끝. 그러면 보여져요. 복잡한 영역에 면적을 구하려고 할 때는 객체를 숨겨놓고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한 다음에 다시 객체 분리를 그 숨긴 것을 다시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순서를 하는 거예요. 빠른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빠른 측정. 이 단축키는 M2A라고 쳐도 되고요. 홈 메뉴에 유틸리티에 보면 여기가 있어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이 거리, 반지름, 각도, 면적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작업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객체에다 갖다 내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 각도가 얼마인지 짝짝짝 써도 돼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화면상에 보여주죠. 그래서 일일이 명령어 치지 않고 화면상에서 이렇게 검증할 때, 확인할 때 아주 좋습니다. 단위를 설정하는 건데, 단위는 기본적인 값으로 쓰면 돼요. 우리가 MKS 단위 쓰고, 일반적인 단위는 그냥 쓰면 되는데, 만약 혹시라도 단위를 좀 바꿔야겠다 할 때는 유니트라고 치면 돼요. UNITS 라고 치고, 여기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필요 없다. 난 소수점 둘째짜리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각도는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설정을 해놓고 써도 되겠죠. 이것은 이제 혹시나 단위를 바꿔야 될 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리네임을 많이 씁니다. 리네임. 리네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레이어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레이어 이름을 바꾸려면 레이어로 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블로그 이름을 바꾸려면 블로그로 가야 되는데,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면의 이름들을 여기서 다 바꿀 수 있어요. 리네임이라는 명령에서. 리네임이라고 쳐도 되고요. 단축키는 REN입니다. REN이라고 쳐도 돼요. REN. 이렇게 리네임에서 REN만 딱 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 바꾸기 있고요. 이름 바꾸기에서 여러 가지 도면칭이라든지 문자 스타일 이거 누르면 현재 이 도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블럭과 그 다음에 선 종류, 치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서 푸시 버튼 A 접점. 이 푸시 버튼 A 접점이란 게 뭐예요? 기동 버튼이죠. 기동 버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기동 버튼으로 이름 바꾸고 싶어.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블럭의 이름은 푸시 버튼 A 접점입니다. A 접점인데 나는 이것을 기동 버튼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걸 선택한 다음에 요 밑에 바꿀 이름 그 밑에다가 기동 스위치라고 쓴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이름이 바뀌어져요. 한번 볼까요? REN 이렇게 친 다음에 거기 가보면 기동 스위치 이렇게 써있지. 그래서 기동 스위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블럭, 그 다음에 선 종류, 그 다음에 스타일 이름들을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객체를 선택할 때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 시퀀스 도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문자도 있고, 그렇죠? 원도 있고, 선도 있고, 그 다음에 블럭들도 있고 그래요. 이미 다 작업을 했는데 이 블럭의 색깔을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심벌의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 이걸 일일이 다 선택해서 색깔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레이어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 레이어를 보면 심벌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선택을 해서 선택된 것을 그 레이어로 가져가면서 그 레이어 속성을 따라가죠. 내가 블럭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이 블럭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신속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신속 선택. 그러니까 여기서 유사 선택과 신속 선택은 뭐냐면 신속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속 선택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그 객체의 속성을 유형을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뭘 선택을 하냐면 블럭 참조. 이 블럭을 내가 썼거든요. 심벌은 블럭이잖아. 그런데 블럭 참조 선택하고요. 여기서 연산자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블럭을 다 선택해라 그 뜻이에요. 이게 블럭을 다 선택해라. 확인 누르면 블럭만 이렇게 다 선택이 돼요. 사용된 블럭을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어에 요 심벌 이걸 딱 선택하면 이렇게 심벌들이 색깔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레이어가 가면서 그 속성을 따라가니까 녹색으로 다 바뀌었죠.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이번에는 이 문자를 다 선택해서 색깔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아까는 뭐 했어? 신속 선택했죠. 이번에는 유사한 것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 유사한 게 뭐냐? 문자 유사한 거. 그 문자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유사 선택이라고 있어요. 유사 선택. 유사 선택을 누르면 내가 문자를 선택하고 유사 선택을 누르면 문자하고 유사한 것은 어떻게 돼요? 다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문자를 누르면 문자는 어떻게 돼? 하늘색으로 이름이 다 바뀌었지. 자, 예를 들어서 이 원이 있는데 원을 내가 그런데 원에 유사한 거다 그러면 원은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레이어에서 단자 이렇게 되면 이 원은 다 뭘로 바뀌었냐? 노란색으로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점은 녹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점을 찍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유사 선택. 그러면 점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심벌 누르면 이제 점은 다 또 녹색 점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작업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어떤 속성을 바꿀 때는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유사 선택과 신속 선택. 그래서 이 신속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신속 선택을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객체 유형, 선, 블록, 원, 폴리선, 문자 이렇게 연산자를 가지고 크냐 작냐 모두 선택할 거냐 이렇게 연산자를 넣어서 선택하는 게 신속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유사 선택 그러면 여기 내 도면에 사용되는 선은 다 선택이 돼버려. 이렇게 선택이 다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색깔을 다시 레이어를 바꾸면 그 레이어 속성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 수정 편집을 할 때 일일이 많은 객체를 선택할 때는 하나하나 선택하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유사 선택과 신속 선택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그 레이어로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로 가져가면 그 레이어 속성을 따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뭐 하나씩 또 할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특성 창에서도 변경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만 선홍색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사 선택해서 문자를 다 선택한 다음에 지금 색상이 다양하지만 나는 아주 일괄적으로 선홍색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됐냐면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유사 선택이나 신속 선택을 해서 그 레이어로 가져가서 속성을 바꿨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걸 사용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특성 창에서 바꿔도 된다는 거죠. 레이어를 안 만들고. 레이어를 만들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특성 창에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